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아주 특별한 페라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 296 GTB가 그 주인공입니다. 페라리 296 GTB는요 정말 특별한 페라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페라리의 그런 퍼포먼스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뿐 아니라 정말 과거에 대한 혼사, 그리고 반세기 만에 등장한 V6 로드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페라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품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페라리 296 GTB가 어떤 차량이고 이 인제 스피디움의 트랙에서는 어떤 모습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 296 GTB는요 페라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무척 특별한 이 시발점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전보다 좀 더 작아진 체격 혹은 줄어든 엔진종으로 인해서 엔트리 페라리가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296 GTB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라던가 기술적 요소는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296 GTB는요 굉장히 컴팩트하고 낮은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60년대를 호령했던 이 250 LM이라던가 246 그 디노라던가 이런 차량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 측면에서의 실루엣과 리어 팬더의 이런 연출 등을 보고 있자면 그 60년대 페라리가 제시했던 감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푸른 차는 이제 아세토 피오라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드라마틱한 연출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다만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일반 사용과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려하면서도 일체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붉은색 버전, 이 로쏘 이몰라 컬러가 이 순정 사양인데요. 순정 사양으로도 굉장히 대담하고 날렵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식한 감각이 돋보이는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최신의 기술이 좀 부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는 F8 트리부토의 실내 공간과 페라리 로마의 실내 공간을 좀 조합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터치 패널이 많이 적용되었고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디지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이 고성능 스포츠카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스포티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와 그리고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 이런 디테일들이 이 최신의 페라리의 감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랙 주행에 나서기 전에 296 GTB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9L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제원을 보면요, 이 실린더 각도를 120도까지 확장한 V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배기량은 2992cc로서 사실상 3L에 가깝습니다. 자, 실린더 각도가 확장이 되면서 엔진의 이 높이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엔진 블록 위에 터보 모듈이 얹어지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 알찬 공간 구성을 제시합니다. 이 엔진은 663마력과 75.4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컴팩트한 전기 모터가 엔진 뒤쪽으로 자리를 하면서 167마력을 더합니다. 이를 통해서 830마력의 합산 출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8단 F1 DCT와 다채로운 제어 시스템, 그리고 후륜 구동의 레이아웃을 통해서 역동적인 운동 성능을 구현합니다. 실제 정지 상태에서 단 2.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200km/h까지도 7.3초 만에 가속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F8 트리부토보다도 굉장히 빠른 수치이기 때문에 이 296 GTB의 세그먼트에 대한 이 확실한 정의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다른 차량이라는 거죠. 한편 최고 속도는 330km/h이고요. 피오라노 서킷에서의 랩타임이 1분 21초인데요. 이러한 수치도 F8 트리부토보다 약 1.5초가 빠른 수준이죠. 참고로 이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순수 전기 모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5km의 거리를 전기의 힘만으로도 주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 모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굉장히 강해서 시속 135km까지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구성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서 도어를 열고 시트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굉장히 디지털 요소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콕핏이었어요. 좀 낯설 수도 있었겠지만 로마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스포크 아래쪽에 패널을 꾹 한 2초 정도 터치를 하면 시동이 걸리는데
V6의 사운드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들려와요. 네, 지금까지의 그런 V8, 뭐 V12 엔진의 그런 사운드와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통수가 줄어들게 되면 좀 사운드 아쉽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트랙 위에서 느꼈던 그런 사운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좀 다른 색상이지만 매력적인 그런 맛이 있었죠. 그리고 이 트랙을 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확실히 차 레이아웃이 달라졌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스포츠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라고 한다면 좀 최대한 시트가 차체 중앙에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전륜과 시트가 가깝고요, 후륜과 시트가 좀 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향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그냥 조향 감각도 감각이겠지만 그 포지션도 포지션이겠지만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굉장히 촘촘한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구조는 좀 더 민첩하게 아주 날렵한 그런 조향 반응을 보여주기에 아주 좋은 레이아웃이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830마력의 퍼포먼스를 내는 하이브리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의 매력을 제시할지. 실제로 인제 같은 경우는 백 스트레이트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고 메인 스트레이트가 내리막으로 이어져 있어요. 사실 스트레이트 구간이 많진 않지만 이 내리막을 쏟아내는 그 출력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죠.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제 터보 엔진이 아무리 좋은 터보 엔진을 하더라도 이 RPM을 끌어올리는 건 스풀업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때 전기 모터가 팡 하고 치고 나와주는 출력이 있어서 정말 찌르는 듯한, 그러니까 그 스팅어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스팅어라는 그런 감각을 주는 차죠. 그래서 되게 민첩하다라는 거, 그리고 되게 폭발적이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마치 이 공간을 찍고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FR 트리비토의 2.9초,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9초까지 가속하는 그 움직임과 분명 기록적으로는 비슷한데 체감적으로는 좀 더 몰입감이 있는 게 바로 296 GTB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제가속, 특히 코너 탈출을 했을 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 반응, 움직임의 변화가 굉장히 민첩해요. 그래서 이 엑셀 온오프, 브레이크 페달 온오프의 그 갭을 굉장히 줄여주는 갭리스한 그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러한 부분이 피오라노 서킷에서 FR 트리뷰트보다 더 빠른 기록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단 F1 DCT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페라리 특유의 낭창낭창한 그런 페달 조작감도 있었고 좀 기계적인 체결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296 GTB는 그러한 매력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더 쉽게 다룰 수 있고 트랙 주행이라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쾌적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분명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인상적이에요. 사실 이 차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 전기의 힘만으로도 가속할 수 있고 주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동시에 회생제동이 분명 발생을 해요. 사실 뭐 이번 트랙 주행에서 정말 100% 하드 브레이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잘히 제동을 하는데 계속 배터리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도 크지 않고 충전 속도, 충전 전력량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퍼포먼스 모드하고 퀄리파이 모드를 좀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랙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미드십 레이아웃의 이 스포츠카의 감성을 아주 잘 보여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향 부분부터 전륜의 간격이 짧다 보니까 조향에 따른 차체 반응이 굉장히 민첩하게 이어져요. 근데 단순히 이게 민첩한 것뿐 아니라 사실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건 순간적으로 차의 움직임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언더스티어가 난다거나 오버스티어가 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역학제어, 페라리 역학제어가 6축으로 늘어났거든요. 296 GT에서. 그러니까 급격하게 크게 움직이는 차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제어를 하면서 최적의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사실 인제가 단순히 급격한 코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의 각이 큰 게 아니라 고저차도 있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운동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게 이동이 굉장히 큰 서킷이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 서킷에서 고출력차를 타다 보면
이러다가 밀려나가는 거 아니야?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위화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296 GTV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딱딱딱 들어가줘요. 근데 이게 타보시면 아시겠는데 정말 기민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게 제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와 이거 기술적으로 정말 완성된 차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제동 성능이라던가 뭐 전체적인 서스펜션 반응이라던가 이런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특히 이 296 GTB가 타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굉장히 낮은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 포지션을 제공을 해요. 정말 GT 레이스카에 버금가는 그런 레이아웃이거든요. 그러면은 노면과 이 시트의 높이가 차이가 크지 않다. 이 얘기는 아무리 서스펜션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더라도 노면 질감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크지 않아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296 GTB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빠르고 민첩하고 재밌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야말로 페라리가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파이 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트랙 행사에서의 트랙 이벤트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퀄리파이 모드에서 분출되는 그런 오버버스트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전기 모터가 더 오버버스트로 더욱더 민첩하게 달려주고 막 강렬하게 드라이빙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 10분 활용한다면 더욱더 민첩한 드라이빙, 아주 즐거운 드라이빙 가능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아주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분명 페라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제스피디움에서 페라리 296 GTB를 함께 경험해봤습니다. 페라리 296 GTB는요 기존의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페라리라 생각이 들어요. 페라리가 왜 완전히 다른 차량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좀 주행을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트를 기준으로 프론트 휠이 가깝고 리어 휠이 멀어진 이런 레이아웃에서 나오는 연출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체감과 펀트 드라이빙의 그런 매력 요소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 페라리가 왜 296 GTB를 펀트 드라이브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296 GTB 시승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